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마다 비욘디의 수요일을 책임지는 서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나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랑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세상만사님은 오늘 주제가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벨상을 딱 두 번 탔습니다. 하나가 평화상이고, 어, 하나가 문학상이죠, 문학상. 뭐 이것도 물론 영광스러운 상인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못 사는 좀 조금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뭐 평화상과 문학상에 집중되더라고, 보통. 그래서 보통 좀 웬만큼 사는 나라들은 과학상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력으로 봐서는 과학상을 벌써 한 몇 번은 타야 되는데 이거를 못 타는 게 참 이상하다. 뭐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뭐 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교육이 잘못된 탓도 있겠고요. 근데 그 말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들어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2025년 노벨상 올해도 우리나라는 뭐그 과학상에 있어서 들러리였어요. 노벨이란 분이 그 노벨 그러니까 과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뭐 어떤 분은 평화상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봐봐요. 물리학상, 화학상, 그다음에 생리의학상. 노벨 전체 상 중에 과학상이 세 개잖아. 이거는 과학을 정말 중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2025년에 보시면 이웃 일본이 또 노벨상을 두 개나 탔어요. 일본 노벨상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막 타네, 계속 타네. 그래서 여기 이제 헤럴드 경제 보니까 이제 이거 작년 뉴스인데, 일본, 중국은 다 봤는데 후보도 없는 한국이라 그래갖고 중국도 탔나 그랬는데 보니까 세상에 중국도 많이 탔더라고. 와,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으로 뭐 노벨상 타고 귀화한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2015년이 마지막으로 노벨 과학상 탔죠. 중국은. 우리는 못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은 언제쯤,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보통 한 10년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되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3년 내에 받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3년은 금방 가잖아, 금방 오잖아. 너 3년 지났는데 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0년쯤 되면 까먹어.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분 2001년만 해도, 2001년 뉴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상 못하는 뭐 변명 중에서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때만 해도 그잘 되는 분야로 R&D, 리서치 앤드 디벨롭, 뭐 연구 개발비를 집중하자,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2015년쯤 되니까 우리나라 연구 개발비가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이야, 세계 1위. 그렇다고 우리가 뭐 GDP를 넘어서는 뭐 돈을 연구개발에 쓸 수는 없잖아. 어제 이 정도면 지원 많이 해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R&D 비용이 더 올라가. 그 2023년쯤에 이제 31조로 정점을 찍는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연구비 개발비를 깎아갖고 7조가 됐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다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2023년 뉴스를 봐도 이 세계 2위야, 세계 2위. 세계 2위. 그렇거든요. 연구개발비 총액도 이제 적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총액 자체도 세계 5위야. GDP 대비로 할 게 아니라. 일본은 보니까, 일본은 GDP 대비 보면 뭐 6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연구개발비 타령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지금 하면 안 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투여하는데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이거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과제 성공률 99.5%. 이게 자랑스럽지 않다. 당당하게 실패 거듭해 나가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혹시 무슨 의미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성공 많이 하면 왜 이게 나쁜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연구비를 타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비를 토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올라요. 얘는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안 한 놈이다. 그래서 연구비 신청을 자격 제한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건 AI가 한 말인데, 연구비 제재, 연구비를 토해낸다. 그리고 연구 참여 제한. 써 있잖아.
앞으로 3년 동안 너 연구비 내지 마라. 그리고 보상 지급 중단, 뭐 강제 탈락, 뭐 이런 식의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는 뭐냐면, 연구비는 사실 그 어떤 교수분들이 이제 훌륭한 교수분들은 대학원생을 막 10명, 20명 거느린단 말이에요. 그 밑에 두고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연구비가 끊겨. 그 다음에 연구비 실패해. 그러면 밑에 있는 대학원생 연구원들 생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연구비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주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난 끝이다 하고 연구 인력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거나. 그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해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이 몰리는 분야,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연구에 몸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별반 새롭지 않은, 무슨 말이냐면 될 만한 연구. 이거는 그냥 결과가 뻔히 보이는 연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도 이거예요. 국가가 출연한 연구 과제 성공률이 99.5%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전부 연구 성과가 보이는, 될 만한, 남들도 이미 다 했던 거를 조금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에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연구비 실패에도 조금 페널티를 줄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 문제의식 자체에는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든 거고, 제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닌데, 될 만한 연구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연구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DNA가 이중나선이라고 이제 그거 최초로 밝힌 사람이거든. 근데 이걸로 노벨상을 탔지 당연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 목적 기생충의 DNA를 관찰하겠다. 연구비 액수 1억 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진핵생물의 DNA가 이중나선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기생충도 진핵생물이긴 하지만 기생충도 이중나선인가? 내가 보겠다. 이거 해서 이중나선인 거 확인되면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연구인가요? 없어 하나도. 뭐 어떤 동물학자가 사슴의 DNA도 한번 보겠다. 이게 연구인가요? 아니야. 이런 걸로 연구를 하잖아? 그럼 논문 딱 이제 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야, 너 이게 연구라고 연구한 거냐? 발로 해도 이거보다 낫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좀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페널티를 좀 주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 뭐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노벨 과학상이라는 거가 원래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코로나 때 PCR 검사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어봤잖아요. PCR을 개발한 사람이 캐리 멀리스인데 이 캐리 멀리스를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캐리 멀리스가 PCR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다른 과학에 적용돼서 과학 발전을 아주 경이적으로 이끈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을 준 거라고. 이 사람이 뭐 노벨상을 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업적이 나오고 그리고 노벨상을 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을 환경 만든다. 이런 뉴스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나라 참 원래 이게 이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노벨상을 목표로 삼지? 노벨상 목표로 삼지 말고 그냥 실패할 수 있는 연구도 좀 장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벨상이 목표야,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내용은 과거 노벨 과학상을 탄 분들의 삶을 좀 조명하고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 타는가. 언젠가는 배출하자.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저도 뭐 결국 노벨상 타자는 얘기인데 오늘 주제를 이제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우님, 22324님, 그래서 10년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10년입니다. 후드티 멋지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시는 제 팬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보스턴 레드삭스 진짜 후드고요. 영피프티는 아니고,
그냥 PPT예요. 그리고 알디에서 삭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이건 변명하는 것 같은데, 그때 연구비가 넘쳐나서 그 돈으로 브로커가 연구비를 따주는 대신에 그걸 브로커가 돈을 5% 10%를 챙기는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연구비가 넘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연구비를 깎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런 비리를 좀 잡아내는 식으로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저도 아쉽습니다, 그게. 연구 실패하면 연구 실패하면 이 바닥을 떠나야 된다니까, 거의. 그래서 이 나라의 연구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연구에서 부족한 게 뭐냐, 이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끈기. 우리나라 연구는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노벨상은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를, 훌륭한 연구를 정의하면 수많은 실패 속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난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한 송이 꽃만 바라보지 이 실패는 바라보지 않아. 이 썩은 잎사귀는 다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까지 수많은 도전, 그러니까 뭐 영하 20도에서 꽃을 피우려면 수많은 실패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있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흙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 이 아저씨는 회선사상충이라고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기생충을 이 사람이 박멸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기생충은 어떤 기생충이냐면 아프리카에 주로 있는 그런 기생충인데, 어떤 그 먹파리라고 그 강가에 사는 파리가 사람을 물면 사람의 몸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지고 걔가 이제 유충을 막 낳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충이 자꾸 눈 근처에 가서 막 놀아가지고 이 각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각막을 혼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각막이 이렇게 뿌얘져가지고 나중에 이거 보세요.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미 그 파리한테 수십 번 물려가지고 눈이 다 실명이 됐어. 그래서 막대기로 아이들을 앞세우고 걸어야 되는 그런 시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점점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아이도 나중에 눈이 멀어서 다시 또 뒤에 서는 거야. 이런 일이 정말 사실 그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눈을 잃으면 정말 세상에 많은 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 나쁜 병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이 그렇다 할 좋은 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00년, 이게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이 유행지거든. 이 강가의 실명을 일으키는 기생충의 유행지인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서 2018년 되니까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이 비결이 뭘까? 이 비결이 아까 그 흙을 만지는 그 아저씨, 오무라 사토시라는 그 아저씨가 만든 약 덕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실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이 아저씨는 어떻게 이 약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아세요? 들어봤죠? 스트랩토마이신. 무슨 말신이 되게 많잖아. 이 스트랩토마이신이 우리가 그 많은 그 카프카를 비롯해서 많은 옛날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치병이었던 거지. 근데 1950년대쯤에 결핵약이 최초로 나온 게 바로 스트랩토마이신이고요. 이 스트랩토마이신은 흙 속에 사는 방송균에서 분비하는 게 바로 스트랩토마이신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균은 왜 스트랩토마이신을 분비할까? 사실 흙 속에 사는 그런 방송균 같은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쯤 되는 애인데, 얘도 세균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으면 거기 안에 있던 그 세균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다른 놈 없나 하고 이제 접근하거든요. 근데 방송균은 세균이 싫어서 너 저리 가 이러면서 항생 물질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약이 스트랩토마이신인 거지. 네, 흙 속에서 발견한 최초의 결핵약 스트랩토마이신. 이 공로로 이분은 노벨 생리학상을 52년에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토마이신이 이제 성공하니까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하나 터지니까, 사실 뭐 다른 나라도 이 뭐 하나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는 건 똑같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흙으로 이제 가갖고 흙만 뒤지기 시작한 거야. 방송균을 찾자. 방송균 이름이
스트레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거든요. 이 그리세우스 말고 다른 종류의 방성균도 항생 물질을 낼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항생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본 거 있나요, 여러분? 클로람페니콜, 그다음에 뭐 링코마이신, 네오마이신, 뭐 그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이거 뭐 되게 유명한, 이건 테트라사이클린 유명한 약이거든요. 이런 거 지금도 많이 쓰이는 이런 약들이 항생제가 여기서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다가 20년쯤 우려먹고 나니까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흑속을 파는 짓은 더 이상 안 해,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더 찾을 건 없다. 그랬는데 이 73년에 오무라 사토시라고 일본 기타사토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일본에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방성균에서 항생 물질을 많이 찾았는데 혹시 남들이 못 찾은 것도 있지 않을까? 사골국 우려 먹듯이 뭐 좀 우려 먹어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다 해 먹었는데 거기 뒤늦게 가가지고 뭘 찾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오무라 이분은 전국을 돌면서 스트레토마이세스 균을 모아, 그리고 그 균에 항생 물질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걸 얼마 동안 했느냐? 2,500번을 실패했어요. 2,500번. 2,500번을 실패했는데 나중에 시즈오카 현의 골프장 흙에서, 역시 골프가 남들이 왜 골프 치는지 알겠죠. 골프장 흙에서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발견한 거야.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내는 그런 방성균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 시즈오카 현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도쿄, 그러니까 기타사토 대학은 도쿄에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2,500번 실패를 왜 했냐? 이분이 이쪽으로 돌았거든. 근데 이렇게 돌았으면 금방 찾았다니까. 그래서 이걸 찾았어. 근데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스트레토마이세스 아버미틸리스라는 그런 방성균을 찾았는데 여기서 기생충을 죽이는 물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약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으로 개발하려면 이제 그 어떤 조건에서 약제를 많이 만드는가 또 뭐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약성분이 또 이제 어떤 약성분이 뭐 만든 약성분이 어떤 기생충에 이제 듣는가도 또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인체 실험도 해야 되잖아.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제약회사가 도와줘야 돼. 근데 이 당시 일본 70년대 일본의 제약회사, 지금 일본이 좀 제약회사가 세계 10위권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없었어요. 이거 약을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없으면 남들이 만든 약 특허 끝나면 그냥 복제약 정도 만들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제약회사를 돌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냉담했어. 왜 그러냐? 약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고혈압 약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전 국민의 10%가 먹거든. 이렇게 규모가 큰 약을 만들어야 이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좀 걸려. 예를 들면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 정도 만들어야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쓰는 약을 만들어봤자 약이 안 팔리잖아. 그리고 뭐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고혈압 기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의 기준이 원래 140에 95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잖아. 그리고 지금은 고혈압 전 단계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확대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근데 제약회사가 꺼리는 약은 뭐냐? 항생제를 꺼려요. 왜냐하면 항생제는 그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쓰지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안 쓰거든. 여러분, 고혈압 약 저 한 8년째 먹고 있거든. 이런 약을 개발할래요? 아니면 한 일주일쯤 먹는 항생제를 쓸래요? 만들 거야. 당연히 항생제는 안 만들어. 그리고 더구나 기생충을 죽이는 약?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이걸 이제 실착을 했지. 그랬는데 머크사라고 했어. 머크사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인데 머크사에 근무하는 캠벨이라는 사람이 네가 만들라는 약이 대체 뭐에 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의 의지를 높이 사서 기생충 약제 개발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굳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 저 같으면 제가 머크사 사장이면 너 왜 막 그런 짓을 해 엄마 하고 이 캠벨을 자를 텐데 그냥 안 잘랐어. 그리고 약 개발을 정말 성실히 도와.
그래서 일본의 흙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 방송균에서 이제 항생 물질을 딱 이제 그거를 딱 뽑아서 이걸 보내고 나면 여기서 분석해서 어디에 드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뭘 만들었냐면 그렇게 만든 약이 바로 아이버맥틴이야. 아이버맥틴은 세균이나 곰팡이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지만 오직 기생충에만 들어요. 뭐 클로라이드 채널을 갖다 뭐 열어놓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기전인데 그 처음에 이제 기생충 약이니까 그냥 가축의 기생충을 치료하자. 가축 중에서 동물 기생충이 그때는 좀 많았거든요. 지금도 조금 사람보다 많지만 동물 기생충 약으로 이제 쓰자 했는데 은근히 또 이게 팔리는 거야. 동물 기생충이 약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갖고 가축 기생충 시장을 석권했어요. 하지만 이거 갖고 좀 부족하지.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겠지만 근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생충에 이게 잘 된다 봤더니 그 말의 기생충 중에서 온코소카 서비칼리스라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요. 근데 이 온코소카 서비칼리스라는 이런 기생충에 잘 듣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오무라 사토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그 강가의 실명을 일으키는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이름이 온코소카 볼블러스야. 그러니까 온코소카 서비칼리스는 말에 그냥 피부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기생충인데 그 친척인 온코소카 볼블러스는 사람의 눈을 실명하게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온코소카 서비칼리스를 죽인 수 있다면 온코소카 볼블러스도 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강가의 실명을 일으키는 그런 병인데 이거를 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시험 삼아 써봤더니 이럴 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선사상충은 그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걔가 낳은 유충이 각막으로 가가지고 각막의 실명을 일으키는 거거든.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새끼 유충, 이 기생충의 유충을 다 죽여버리고 한 번만 투여해도 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유충이 생산이 중단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선사상충에 걸리는 거를 막지는 못해도 더 이상 실명을 안 할 수 있잖아.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임상시험을 이제 그 회선사상충 유행하는 나라들에 이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작용도 없고 아주 실명을 다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5년 동안 새끼를 못 낳는 그런 기생충도 막 관찰이 돼. 그래서 2년마다 투여하면 시력 상실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머크사가 이제 자기네가 개발했으니까 통 크게 야 이거 아프리카에 그냥 뿌려 해갖고 이걸 왕창을 뿌려 무상으로 공급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아이버맥틴을 대량 투여한 결과 이 강가의 실명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캠벨하고 이 오무라 사토시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둘의 우정에서 비롯돼 사실 연구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해서 이 쾌거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끈기 여러분 보세요. 2,500번을 실패했다잖아요. 2,500번. 여러분 보통 한 100번쯤 실패하면은 나는 적성에 안 맞나? 이럴 텐데 또 이분은 그렇지. 이분이 진짜 끈기와 인내로 정말 만든 노벨 생리학 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과정에서 이분이 논문을 뭐 얼마나 썼을까? 별로 못 썼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때까지 몇 년을 갖다 흙만 뒤졌는데 그동안 논문을 뭘 써? 하나도 성공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이 연구비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된 거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실패하잖아? 두 번쯤 실패하면 야야 넌 어차피 안 돼 임마. 되는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한 번 실패하면 그냥 거의 인간 말종을 만들어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왜 끈기가 부족하냐?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져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하철을 타잖아? 그럼 휴대폰은 다 보잖아?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휴대폰이 안 터질 때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하게 돼. 오늘 내가 내일 뭐 하기로 했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여러분, 독일 보세요, 독일. 독일은 인터넷이
유럽에서 제일 느린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가서 올림픽 배구 한일전을 보려다가 결국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와이파이가 너무 안 터져. 먹통에 먹통. 유럽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느린 독일. 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니까 사람이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그렇죠? 그러다 보면 끈기도 길러지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휴대폰을 보면서 멋진 아이디어 안 떠오릅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한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지 아이디어 안 떠올라. 자, 독일 이거 보세요. 노벨 과학상 이 10년 동안 노벨 과학상 독일이 미국 영국 다음이야. 왜 그러냐?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특정 기관 한 기관으로 따졌을 때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기관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노벨상 탄 그런 거 여기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전부 다 그 상업적으로 또 많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 이거 어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하철에서라도 와이파이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 댓글 좀 읽어볼게요. 예, 정직하 신도님 안녕하십니까? 두통약 위장. 한국은 머리가 나쁜 건지 어리석은 건지 한 번으로 판단해 모든 것을 잘하다 한 번 못하면 한 번으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직하 신도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울증 두통약 돈 되니까 많이 먹으니 그렇구나. 우울증은 좀 약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 뭐 후각의 실체, 감각수용체 발견 이런 것도 봤더만 한국은 모두 근데 뭐 그렇죠. 우리나라가 연구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도 이유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스타 황우석, 그건 진짜 황우석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그냥 연구에 대한 연구 실적을 내지 못한 압박 때문에 조작을 한 건데 우리 연구계에서는 그거는 그러니까 조작한 거는 봐주면 안 돼. 왜냐면 한 번 조작하잖아? 그럼 또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에서는 그런 거는 한 번의 실패로 퇴출하는 그런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다 그래요. 그거는. 예. 잡다님 제 인터넷 이론에 동의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독창성. 독창성이 뭐냐? 이 2016년 노벨상 받은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오스미 교수는 남하고 다른 거를 연구해 보겠다. 이 오토파지라고 있는데 오토파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리고 뭘 발견했냐면 효묘에서 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뭐지 하고 그것만 들어봤대. 남들은 그거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계속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오토파지라고 굉장히 면역에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지를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불러서 가보니까 노벨상을 준 거야. 오토파지. 34년 동안 오토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지. 이 말을 하잖아요. 한 분야를 오래 연구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잘린다니까, 진짜. 이러면. 한국에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노벨상을 타느냐? 노벨상은 독창성을 중시한다.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연구는 평가할 방법이 없어. 오토파지만 해도 이거를 훌륭한 연구인지 누가 알 게 뭐야. 그렇잖아. 독창적인 연구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내잖아. 오토파지가 뭐야? 실격! 딱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렐프 스타인맨 이분도 있었어요. 렐프 스타인만은 사망하고 나서 노벨상을 받은 거의 몇 안 되는 분인데 왜냐하면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만 주거든. 근데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내 남편 부인이 봤더니 내 남편 3일 전에 죽었는데라고 막 슬퍼 막 이러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뭘 했느냐?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범인을 잡을 때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범인의 인상수배를 그러니까 몽타주를 딱 그려갖고 걸어놓잖아. 이렇게 현상수배 하잖아. 현상수배. 이 면역계도 마찬가지야. 어떤 이상한 놈이 나쁜 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면역계에서 이렇게 얼굴을 딱 파악해서
야, 나쁜 놈이 온다라고 세상에 알려주는, 경찰서에 가서 알려주는, 현상 수배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안티젠 프리젠트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바로 이 수지상 세포예요, 수지상 세포. 수지상 세포라고 이게 뭐 호흡기나 코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있는데 외부로 통하는 그런 데 있어서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이 오면 야야 조심해 나쁜 놈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지상 세포가 그전에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스타인만은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 똑같아.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고 면역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뒤늦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 이분이 췌장암이래. 어떻게 다 이거. 여러분 저 진짜 제가 이거 오타예요. 제가 진짜 췌장암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정말 저는 억울하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췌장암 걸렸을 때 자기가 췌장암 걸렸을 때 자기가 한 연구를 가지고 수명을 3년 4년 이렇게 버팀으로써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기도 했죠. 그 스타인만은 있지 않습니까? 수치산 연구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쓸 게 없어. 보세요. 논문을 한 편, 두 편씩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한 편에,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연구 실적이면 교수 잘려. 연구를 못 한다고요. 근데 이런 연구를 꾸준히 지원을 해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인만은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결국 노벨상을 탄 거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WTTI7님이 흥미진진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발견한 사람이 다 노벨상 받았나? 그런가?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 C로 받은 건 아니고 그분은 단백질 화학군요. 누가 있지? 오로나민 C도 받았어요? 비타 500도 받았나?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몰랐네. 저도 노벨상을 뭐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 받냐? 저는 우리나라 그 첫 번째, 두 번째랑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그 어린 시절이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을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캐리 멀리스를 이제 AI로 얘는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찾아보면 이게 있어요. 그는 실험을 했다. 로켓 퓨얼드. 그러니까 포타시움하고 설탕을 섞은 그런 화합물로 연료를 만들어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 로켓을 왜 쏘아 올렸을까? 개구리를 우주 여행을 시켜주기 위해서요. 프로브.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람이 이타심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우주 여행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개구리를 시켜주려는 마음은 안 하는데 개구리를 우주 여행 시켜주겠다고 로켓을 만들어서 개구리를 매달아서 우주로 쏴 보낸 거야. 물론 이제 우주까지 나가진 않고 이제 제일 멀리 나간 게 뭐 1km쯤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죽었겠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개구리를 하늘로 2마일 쏘아 올렸고 나중에 개구리가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게 했단 말이죠. 야, 진짜 개구리에 대한 진짜 이 이타심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흥미로운 장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주의 원리를 체득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PCR은 어떻게 개발했죠? PCR. 캐리 멀린스가 아까 PCR 개발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PCR은 어떻게 개발했을까? 달빛이 고요한 금요일 밤에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연히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아이디어가 발단이 됐다.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 뒷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당시에 캐리 멀리스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권태기였기 때문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자고 그 권태기에는 여러분 여자가 옆에 있어. 권태기니까 딴 여자의 신경이 안 옆에 여자가 있어도 아무 신경이 안 쓰이고 자기 생각에 몰두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PCR을 생각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자기 이제 연구소 가가지고 PCR에 대해서 동료들한테 막 설명하니까 동료들이 야야 그게 뭐야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돼? 뭐 이랬더니 캐리 멀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어릴 때 로켓도 쏴 올렸어 임마 라고 하면서 결국 PCR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리 멀리스는 어린 시절에 로켓을 쏴서 성공했던 경험과
그리고 권태기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놀라운 PCR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5년 올해 화학상을 받은 야기 교수. 야기 교수는 이 사람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이 사람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자랐는데 식수와 전기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 자랐어. 기르던 소하고 방을 같이 썼대. 야, 소가 변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소와 방을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만 쓸 수 있는 물을 얻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야 됐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물을 수집할 수 있는 연구를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기 중에 수분을 식수로 만드는 장치를 개발해서 상용화를 한 거지. 그래서 노벨 뭔가 부족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캐리 몰리스는 로켓을 쏘아 올렸고 이 야기 교수는 부족한 환경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 2024년 노벨상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7살 때 이제 처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잖아. 예를 들면 뭐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니 내가 알기에는 아닌데 내가 알기엔 분명히 딴 건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학교도 틀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누구나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틀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한 말은 다 맞다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라면 독창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도 다 틀릴 수 있고 네가 하는 말도 틀릴 수 있다. 이러면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스카와 도시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에 그 줄기세포 역진화 줄기세포인가 그런 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그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서 나 영어 못하니까 일본말로 노벨상 수상 소감을 할 것이다. 나 뒤에 받는 후배들은 노벨상 소감을 영어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논문도 일본어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외국을 여권도 없었고 외국도 간 적이 없대.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그냥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때 제가 어떤 교수님이 막 열광하시는 거 들었는데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릴 때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에서 계속 배워야 된다고. 근데 한국 교육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사실 뭐 일본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일본에서만 교육을 받고 일본 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도 노벨상을 받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나라. 지금 아까 3가지 얘기했죠. 그 로켓하고 그 물이 부족한 환경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 우리나라는요. 어릴 적에 그 한창 로켓을 쏴 올려야 될 그 시기에 영어를 배워 애들이. 영어를 배워. 그리고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로켓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촉법소년이 돼. 촉법소년. 그러니까 그 로켓같이 위험한 물건을 만들다니. 초등학생 폭탄 제조 동영상도 보죠. 초등학교 실험실에서 사제 폭탄 제조. 물론 이제 아이들이 폭탄 만드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 저는 이거가 위험하게 하지 말고 누가 지도 편달을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만 만들도록 뭐 이렇게 좀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좀 길러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가 블로그에다가 뭐 폭탄 만드는 법을 갖다 블로그 올렸는데 걔가 경찰 조사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그 캐리 멀리스처럼 로켓 쏴 올린다고 막 약국에서 약품 사가지고 섞어갖고 연료 만들고 이러면은 걔 인생은 그냥 촉법소년이야, 촉법소년. 이런 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겠냐고. 어릴 때 영어 배우고 정말 하고 싶은 그걸 못한다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떤 로켓을 만드는 줄 아세요? 이런 로켓을 만들어. 물로켓이라고 알아? 물로켓? 그냥 물을 뿜어갖고 로켓 쏘는 거야, 그냥. 이것도 물론 이제 신기하긴 하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꿈을 쏘아 올려요.
이게 처음에 신기하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물로 쏘아 올리는 거, 이거는 한 달짜리야. 그러니까 이거 쏘아 올리고 몇 번 쏘아 올리고 나면 다시는 이 로켓을 찾지 않지. 하지만 캐리 멀리스는 내가 이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이것저것 섞어서 나중에 결국 연료를 분이 찾아내는 거하고, 야야, 로켓은 위험하니까 물로 만들어 해갖고 물 로켓을 쏴 올리면 이거 얼마나 가겠어? 이거 금방 잊어버려, 금방.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 결핍이 없어, 결핍이. 보시면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 2009년 보세요. OECD 평균이 100이면은 물질적인 행복이 2009년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2011년, 12년 되니까 110이야, 110. 보건 안전 너무 완벽하지, 우리나라 진짜. 아직도 근데 뭐 사고 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글러 먹었다만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교육도 너무 지나치고 막 이래요.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뭔가 그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잖아. 아쉬운 게 없어. 뭘 발명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더 무서운 게 휴대폰이죠. 휴대폰. 애들이 휴대폰 다 있잖아. 그래갖고 뭐 이렇게, 야,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네이버 찾아보면 누가 벌써 만들었어. 그리고 방법도 다 있어. AI가 다 해줘. 그러니까 뭘 애가 만들려다가 이것도 싫고 이것도 누가 만들었고 저것도 만들었고 내가 뭐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안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진짜 위험한,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아까 말한 1, 2, 3번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뭐,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저는 다행히, 우리 세대는 다행히 어릴 때 스마트폰이 없었지.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로 계속 어린 시절을 겪으면 진짜 그나마 과학적인 연구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까랑도 연결되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지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왜 파랄까요? 이거를 이제 궁금하잖아.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네이버에 안 나오면 막 이걸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늘이 왜 파랗지? 물감을 누가 흘렸나? 뭐 이러는데 스마트폰이 금방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이게 발전이어서 발전이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을. 그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초등학생들 와이파이를 좀 안 터지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뭐 아이들한테 뭐 폭탄 만들라고 하면은 잡혀가지. 그러니까 안 되고, 아이들한테 폭력 선동하는 교수가 있다. 뭐 규탄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 오늘 그 말을 안 한 걸로 하고요. 아이들 와이파이를 좀 어떻게 좀 박탈하고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폰을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뭐였냐면 남들이 만든 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따라한 거였거든. 근데 지금 이 AI 시대에서는 남보다 앞서 나가려면 따라하는 걸로 안 돼. 뭔가 창의력이 있어야 되잖아, 창의력. 근데 와이파이가 있는 한 창의력은 없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정도 주장하고, 그리고, 예. 댓글이 너무 적다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 댓글, 잡다님이 달아주신 댓글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로라미 씨가 진짜 노벨상이구나. 정말 신기하다. 난 저 오로라미 씨 그거 홍진영이 선전하는 그거 아닙니까? 나 그 노래 너무 좋아갖고 오로라미 씨 노래 따라 불렀는데 저놈 때문에 범인 많이 잡아. 그치, PCR 때문에 처음에 PCR 적용된 게 그 어떤 마을에서 살인범 잡고 막 이런 거였잖아. 그쵸. 네. 대칭성 붕괴로 노벨 물리상. 여러분 잡다님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네요. 물질과 반물질. 이것도 반물질이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쿼크도 중요하지. 일본은 한국처럼 일시 교육이 아닙니까? 저 일본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구나. 하긴 일본 그 2001년에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심지어 회사원이더라고, 회사원. 회사원이 노벨상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고이치인가? 이름이 고이치인가 그랬는데 그 노벨상 이제 노벨상 당첨 사실을 알리려고 그 회사로 전화했더니 이제 고이치 씨를 찾는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랬어요. 우리 회사에는 고이치가 너무 많은데 대체 어떤 고이치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고이치가 와서 딱 받고 나서 농담인 줄 알고 장난하지 말라고 끊어버렸다나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노벨상 받은 후에도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참 저는 그렇게 멋있는 일화가 가끔 있더라고. 이번에 화학상 수상자도 동창이 고등학교 때 배구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배구. 고등학교 때 배구를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구나. 어쨌든 정치 얘기는 정치 채널에서 해야지. 여기서는 좀 그렇지. 수능을 폐지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글쎄요. 영국은 학교에서 수업 마칠 때까지 휴대폰 압수해요. 교육에 뭐가 좋은지 아는 거죠. 이렇게 제가 외국을 거의 가보지 못해서 모르는 이런 영국 사례까지 이 지니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잡다한님 덕분에 그래도 댓글이 그래도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노벨상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뒤 수요일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